자, 그러면 215페이지 이제 전개할 권리 이렇게 나오네요. 자, 권리가 나오죠. 자, 그러면 권리 그러면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할 게 뭐예요? 여기 권리가. 권리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이렇게 했죠. 아주 좋아요. 그것도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이익.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권리 그러면 뭐 갖고 올고 좋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은 거고. 이거 그러면 봐봐요. 여기 힘이 뭐예요? 힘이 이게 물건입니다. 물건. 저 이익이 뭘까요? 채권이에요. 그러면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뭐가 돼요? 종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권리 그러면 물건, 채권 이러면 안 돼요.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거야지. 그러면 권리는 내용에 따라서 뭘로 나눠져요? 물건과 채권. 그렇죠? 그러면 물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뭐라 그래? 지배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관계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이게 뭐예요? 채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은 뭐예요? 물어보면 뭐예요? 부관이 뭐냐? 그러면 부관이 뭐냐? 그러면 조건과 기한.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부관의 종류가 조건과 기한이지. 그럼 부관이 뭘까요? 자, 부착되는 거 그러지 말고요. 당사자 부관은 약간 그것도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부착되는 거 맞아요. 부착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지문은 아니지만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렇게 기초 체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봐요. 부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부착되는 것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이 당사자가 법률행위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사자는 쌍방이에요? 뭐 쌍방이에요? 다음 일방이에요? 쌍방이죠. 그러면 조건과 기한과 친하지 않는 것. 그러면 쌍방이 아닌 단독행위는 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건과 기한에는 단독행위하고는 친하지 않아. 근데 이걸 준다면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걸 해놓고 일단 그 다음 단계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부가는 조건과 기한이 아니라 부가는 바로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과의 종류는 뭐가 있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거. 기간이 아니라 기한이야. 기간은 부관이 아니.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법이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게 바로 권리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 물건과 채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판매권도 있다. 판매권도 채권이거든. 자, 그러면 물건은 몇 종류예요? 8종류. 우리 배웠잖아요.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를 이용하는 게 무슨 물권? 담보물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가 뭐예요? 바로 변칙담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럼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들 진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제가 항상 뭐예요? 보람을 느끼는 게 뭐예요? 없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이게 참 대단하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뭡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또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고시낭인, 그다음에 변시낭인. 변시낭인.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시낭인. 옛날에 고시 사법고시가 있었었잖아요. 그럼 고시 난인 때문에 난인 때문에 고시를 폐지한 거잖아. 그럼 요즘은 또 뭐든 난인이 생겨요? 변시 난인. 변호사 시험 난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뜯어건지는 게 아니라 뜯어건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고시를 좀 인원을 좀 늘리면 되잖아. 늘리면 되잖아요. 몇 명 정도를 1000명에서 1500명을 늘리면 되잖아. 그러면 변신항인도 뭐예요? 변신. 늘리면 되는 거 가지고 그 골치 아프게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천에 욕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롤스쿨은 비용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 그러면 서민들이 법 배워? 못 배워? 못 배워. 그러니까 요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롤스쿨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자들이 어때요? 자꾸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고시가 나와야 돼요. 사법고시는 전체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일두품이 뭐예요? 육두품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개천에 용 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지금 개천에 용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개천에 용 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요즘 뭐 스카이캐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 스카이캐슬에서 제일 뭐 유행어 두 개가 있죠. 아가리를 찢어버릴라. 이게 하나가 있고, 맞구나.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유행이 있었죠. 스카이 캐슬. 선생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줄거리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니까 요즘 여자분들이 힘이 없어요. 왜? 스카이 캐슬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 뭘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뭐요? 공인중개사 준비.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좀 재미를 뭔가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죠.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이제 물건을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물건이죠. 부동산 물건. 자, 부동산 물건은 뭐 다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물건에서 이제 가로 2번에 봐봐요. 1번에 무슨 질건? 권리질건.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권리질건은 봐봐요. 자, 권리질건의 대상은 그 옆에다 줄 한번 쳐놔봐요. 부동산 물건은 아니지만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 자, 거기 옆에 저당권 있죠.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당권 두 자로 건치면 권리잖아, 권리. 그렇죠. 자, 때와 장소를 갈려서. 그래서 이제 이 저당권을 전3자한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권리질권이야. 그럼 질권의 대상은 뭐밖에 없어? 저당권.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해 권리야.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럼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제 독해가 해들어간다고. 그래서 권리질권은 주등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아, 그렇구나. 자,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가로 3번에 임차권, 판매권 찾았어요. 임차권, 판매권의 공통점은 뭘까요? 채권이죠. 얘네들은 등기 능력이 있죠.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대항력. 자, 그러면 선생님 임차권은 알겠어요. 그러면 채권이 등기되면 물권화 되는데, 그러면 판매권 옆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자, 판매권 바로 옆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화살표를 닮아요.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노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매수인. 그럼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네. 그래서 이렇게 되돌려 사는 거. 이렇게 이제 판매라고 써요. 여기에 판매 가로 닫아요. 자, 그러면 판매권이라는 것은 요 그림이 딱 전제 요건이 돼야 돼.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건? 판매권이야. 판매권. 자, 그러면 판매권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판매권은 뭐예요?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하살이 몇 개? 두 개야. 그래서 동시 신청이야. 하살이 따다닥 가야 돼요. 근데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해줘. 별개로. 그러면 신청서가 별개니까 동일해, 안 동일해? 안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이제 저렇게 캐치했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여기 봐봐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써요. 매도 담보야. 그래서 한백건은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예요.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한매건은 양도 담보가 아니라 무슨 담보? 매도 담보. 나중에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한매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제3자 등기 부를 때 보니까 한매 특약 등기가 돼 있거든. 그래서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아, 그래서 이게 대항력이구나. 그래서 한매 특약 등기는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무슨 lực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초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서 방주를 한번 봐봐요. 방주. 자, 부동산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줄 한번 쳐놔요.
자, 유치권 줄 한번 쳐놓고 따로따로. 그럼 번호를 한번 붙여봐요. 점유권 1. 자, 유치권 2. 특수지역권 3. 자, 분묘기지권 4. 자, 쭉 내려가서 자, 그럼 뭐가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 뭐요? 구분 임차권 6. 그 다음에 거기 밑에다 하나 더 적어놔요. 동산질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동산질권 7. 7. 그러고 나서 전체를 테두리를 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등기한다는 거 읽어봐요.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또 하나는 주의 토지 통행권, 구분 임차권, 또 하나는 동산질권. 이렇게 이제 등기 딱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 등기한다는 거 다시 이제 가서, 그러면 이제 점유권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유치권, 점유권은 왜 등기가 안 될까요? 사실상 지배니까. 점유권을 등기 능력이 인정하면 등기한이 죽어버려.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유치권은 뭐가 필수야? 점유가 필수죠. 그러면 전 유치권도 등기하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 담보 물건밖에 없어. 약정 담보 물건이 없어요. 뭐밖에 없다? 법정 담보 물건. 자,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은 왕따 지역권이야. 특수지역권은 왕따 지역권으로서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를 사람으로 하지만 우리 특수지역권은 사람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해. 이게 특수지역권이거든. 자, 봐봐요. 자, 여기 뭘까요? 이게 산이에요. 이제 제 맘 안 해요, 이제. 자, 산은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나무를 다 잘라서 풀밭으로 만들어요. 풀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방목을 합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야. 마을 주민들이, 사람이죠. 인이죠. 요게 뭐예요? 사는니까 토지죠.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토지대 사람을 대상으로 해. 마을 주민, 단체성을 나타내. 단체성은 등기 능력이 없어. 왜? 단체성은 총유기 때문에, 총유는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특수지역권은 준총유라고 그래. 왜 준총유라고 그럴까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단체성을 띠서 재산을 관리하면 무슨 총유다? 준총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왕따지역권, 토지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수지역권의 재산 형태는 거기에다 써놔요. 바로 준총유라는 거. 제가 사법고시에 가서 옛날에 틀렸어요. 그래서 준총유다. 단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분묘기지권이네. 분묘기지권은 여기 봐봐요. 여기 볼록이야, 볼록. 볼록이 뭐예요? 저기 봉분이야, 봉분. 봉분만으로 충분해. 그러니까 근론적으로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그래서 등기 하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바로 볼록 튀어나와서 안 튀어나왔어? 안 태어났어. 그럼 분묘지지권을 기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시체가 있는데 임시적으로 묶었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수지역 분묘지지권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돼. 이게 봉분이야.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분묘지지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주의토지 통행권도 등기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구분 임차권이야, 구분 지상권이야. 구분 임차권.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돼, 나중에. 그러면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가 안 되는 권리, 자주 출제되는 거 7개. 한꺼번에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자기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자, 4번은 가등기 능력. 부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하는 청구권. 청구권 줄 찾아봐요. 청구권. 자, 청구권 가니까 215페이지. 방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한번 우리 청구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자, 무슨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거 배우네.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읽어봐요. 물청, 여기는 채청, 간단하게 요즘. 자,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읽어봐요. 물청과 채청.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배웁니다.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우리 형님들이 책을 읽을 때 어디가 등기 청구권이 물청인지 채청인지 그거 이제 비극이 시작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거는 물권
자, 써요. 물권자가 요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이거 봐요. 채권자가 요구하면 이때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임차권의 등기 청구권.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지상권에 기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게 요거는 초보자들이고.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요거는 물청이야. 요거는 일치할 때 뭐예요? 채청이야. 그럼 실체관계를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놔요. 실체관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실소유자. 요거는 뭘까요? 등기 명인이야. 등기 명인. 근데 우리 민법 교수님들이 통상 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자, 실체관계, 즉 실소유자와 등기명인이 일치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봐봐요. 실체관계가 무슨 소유자라고요? 실소유자. 요거는 등기명인이 불일치하면 물청. 자, 일치하면 채청.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A가 B 사인 관계에서 A, B의 관계에서 봐봐요. C라는 사람이 채권자야. 이렇게 A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A가 뭐다? A하고 B하고 뭐야?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A하고 B하고 짜서 통정을 해서 B한테 등기해버렸어요. 우리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무효죠. 단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럼 봐봅시다.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에서 봐봐요.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는 B. 일체 불일체. 불일치하네. 한번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물청, 채청.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개 이제 민법책을 읽고 있을 때 어디가 물권적 청구권이고 어떤 게 채권적 청구권인지를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그러면 이제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그러면 A는 B한테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빨리 풀기 위해서는 말소라는 단어는 통상 물청이네. 자, 법정인 단어 들어가면 물청이야, 채청이야? 오늘 물청이네.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 이번엔 그러면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맞죠?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죠? 이번에는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소유자예요? 갑소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어리라는 사람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평은 공연하게 해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어리 취득하 현재 상태에서 보자고.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등기명인도. 갑. 일체 불일체? 일치. 그러면 우리 점유 취득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이 되는 거네. 채청이 되는 겁니다. 일치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 등기가 안 돼갔으니까. 그러면 갑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해? 소유권 이전. 써요. 그러면 이전 등기, 이전하고 설정이 들어가면 이때는 물청이 되는 거야. 채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요 사람이 봐봐요. 채권적 청구권은 몇 년의 행사에 걸려? 10년. 그러면 요 사람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10년 뒤에 또 소멸하게 돼버려. 그러면 요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계속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없어요? 있어. 그때는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아까 우리가 요 의미에서 이제 자, 책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체력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등기 청구권 몇 종류 애우자고. 물청과 채청. 요거는 무슨 자? 물권자. 요거는 채권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관계?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 그럼 실소유자 등기 명인입니다. 불일치하면 물청, 일치하면 채청이 돼. 그 연서 말소는 물청, 법정은 물청, 이전은 채청, 설정은 채청까지 나갑니다. 이전은 채청, 설정은 채청, 말소는 물청. 그래서 말소가 들어가서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건 나중에 뭐예요?
다한테 배우면 되고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그거 좀 이따 나와요. OX 문제에서. 자, 한번 벌어놔야 되고. 그러면 요거는 기초 체력을 배양을 해야 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한번 읽어봐.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체, 불일체. 불일체. 어디 가서 순위를 확보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물권적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채권적 조건을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체, 불일체. 일체. 순위 확보할 이유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물권적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조건은 가등기 대상이다. 하나 찾아낼 거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걸 주 원리로 삼고,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까먹을 걸 대비해서. 자,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순위 확보할 필요 없잖아. 그 자체로 보호되니까.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순위 확보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잡는 거하고, 원리는 요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맞네요. 아, 이렇게 의미가 떨어지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는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청구권도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청구권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틀려요? 청구권도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청구권도 자 채권 봐봐요. 이렇게 된다고 봐봐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해. 가등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워볼까요?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청구권은 이때 청구권은 그러면 채청을 나타내 물청을 나타내 채청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등기 능력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찾았어요? 예, 이때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 오케이. 자, 그거 하나 설명하기도 이렇게 벅차다라는 거야, 지금. 한번 벅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오늘 요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민법 책을 읽을 때,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늘 이제 와서 기초 체력을 확실히 하시고, 의미를 잡아둬야 돼. 근데 우리 형님들은 봐봐요, 이제. 외워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외웠는데, 요즘 그렇게 출제가 안 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말소는 물청, 채청. 물청, 걸어 가등기 대상. 한 단계가 약간 가미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생각해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기초 체력을 다지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럼 오늘 이제 민법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배웠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기 다졌어, 안 다졌어? 다졌어. 자, 그럼 봐봐요. 무효, 취소. 자,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를 등기 청구권. 이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물청. 그럼 무효를 쳐봐요. 말소 튀어나오네. 취소, 말소, 해제, 말소. 이 말은 말소에 의한 등기 청구권이거든. 이때는 그러면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이렇게 해야 재밌다. 합격, 불합격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야.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기초 배석이 됐으니까 등기 청구권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 채청, 물청과 채청. 요거는 물권자, 요거는 채권자. 언제 발생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 그럼 빨리빨리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래서 말소, 물청, 법정,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A 조건만 몇 개 외우면 돼. A 조건만. 그러면 선생님 지금 당장 궁금해요. 좀 참아. 기초 체력도 안 되면서 이걸 또 뭐 A를 하나 잡으려고. A를 삼으라는. 자, 하나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어. 좀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청구권은 두 종류가 있다.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이때 청구권은 물청, 채청, 물청. 그죠. 안 미쳤어요. 채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미쳤나봐요. 자꾸 해놓고 뭐예요? 말이 헛나오니까. 자, 이번에는 등기되는 권리변동 찾아봤어요? 자, 찾았어요? 자,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되는 권리변동 관련돼서 그 옆에 항제에다 하나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기능이라고 한번 써봐요. 자, 방주에다가 등기의 기능, 여백에다가. 자, 등기의 기능은 이 기능은 역할은 몇 개냐면, 요거는 세 개야. 세 개라는 겁니다. 세 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집이 한 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듣고 세 개를 한번 써보자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요걸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매매. 돈 사요. 주고 사면 돼. 매매. 자, 아버지가 자살만 상속 받으면 돼. 그래서 상속. 그렇죠. 돌아가시면 상속 받으면 되겠죠. 읽어봐요. 자, 매매 그러지 말고 법률행위 그래봐. 그러면 아까 뭐예요? 부과하는 거, 첨부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라도 딴 거. 제가 매매라고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틀리면 어때? 자기가 당당히 도전하는 거지.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자기가 뭐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야.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 뭐예요? 법률행위. 상속은 법률 규정이라고 읽어야 돼. 법률 규정. 그러면 우리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이제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 그러면 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법률행위가 있네. 법률행위한 물건의 취득. 그 다음에 법률 규정. 그러면 우리 민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제 등기 기능 첫 번째 186조가 있네. 186조. 무슨 행위 써요? 법률행위가 있네.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등기하라고 해놨으니까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네.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에 한 물건 변동은 187조라고 써놓고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러니까 옆에다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제 하나가 더 있다는데 뭡니까? 하나는 이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 등기화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권자의 등기라는 게 탄생해요. 등기. 자, 그러면 등기 역할은 몇 개다? 세 개나 되는 거네. 가장 기본적으로 몇 조? 186조, 187조. 대항력권자의 등기. 자, 대항력권자의 등기는 자, 거기에다 써놔요. 임차권이 있네. 하나 했으니까. 아까 하나 더 배웠어요. 무슨 건? 판매권을 배웠네. 그 다음에 신탁등기. 하나 아까 더 배웠어. 뭐 배웠어요? 채권 담보권을 우리가 배웠네. 채권 담보권도 등기 능력이 있다. 자, 임의적 기록상 지난주에 배웠네. 임의적 기록상.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대항력권주의 등기와 관련된 요 5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요 5개만 생각하면 돼요. 무슨 건 읽어봐요. 임차권, 판매권, 신탁등기, 채권, 담보권, 임의적 기록상. 얘네들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해. 근데 여기에서 매년 출제된 게 있어요. 뭘까요? 임의적 기록상. 요거 별표가 3개짜리고요. 자, 신탁등기와 판매권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별표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대항력권주의 등기.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잠정 등기 기능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1. 임차권, 2번 판매권, 3번 신탁등기, 4번 채권 담보권, 5번 상속등기. 정답은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몇 조죠? 187조. 법률 규정에 한 물건 변동은 뭐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때 등기 역할은 뭐예요? 성립하게 해서 성립요건주의. 영어는 무슨 요건? 처분 요건주의. 영어는 무슨 요건주의? 대항력권자의 등기. 저희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3개를 자기가 기초 체력을 배양해야 돼. 등기 역할은 몇 개? 3개. 186조, 187조. 그 다음에 대항력권자의 등기. 대항력권자의 등기 몇 개? 5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러면 몇 조예요? 186조와 187조의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186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187조는 법률 규정. 기준은 법률행위란
어사표시잖아. 어사표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어사표시로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라고 그래서 법률 요건.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초배양을 했죠. 그럼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 186조. 없으면 187조. 자, 연습하면 되겠네 이제. 자, 정령 어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요. 계약이니까. 정령은 몇 조야? 186조. 자, 수용은 몇 조야? 187조. 왜?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거든. 그럼 몇 조? 수용은 187조. 그럼 수용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수용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상속은 몇 조죠? 187조. 그럼 상속은 물권 변동은 아버지 사망시. 사망 물권 변동이 발생. 그러니까 187조인 언제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해. 그러면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이야. 등기 기능은 몇 개? 3개. 186조, 187조. 대항요건제의 등기. 그럼 요걸 머릿속에 자꾸 암기를 해야 돼. 기초 체력이라는 것을 암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암기해야지. 뭐 수용이 187조 사유다. 이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기능을 찾고 그러면 1번 가봐요.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물권 변동. 찾아서요. 민법 몇 조다? 186조. 줄 한번 꺼놓고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 동그라미 따로 절차나요. 등기하여에서 등기, 효력이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 동그라미. 그러면 등기라는 것을 꼬리표를 붙여요. 등기라는 형식이라고 써요. 그래서 186조를 형식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해서 효력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면 효력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네. 자,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를 의미하는 거네.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 그럼 186조를 무슨 주의 읽어봐요. 형식주의. 또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 하나는 성립 요건주의.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야. 효력 발생 요건주의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의미가 던져지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다만 취득시효 줄쳐놓으세요. 취득시효는 봐봐요. 취득시효라는 것은 취득시효 위에다가 써요. 취득시효 바로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사실상태라고 써요. 자, 취득시효 바로 위에다가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하살표로 넣어놓고, 자, 여기까지 이제 써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 견우는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 직녀는 희한한 사람. 답변을 하고도 되게 뭐 자기 자신을 못 묻어요. 자, 직녀잖아. 직녀. 여자잖아. 견우는 뭐예요? 남자. 그럼 견우는 뭐 하는 애예요? 소 키우는 남자잖아. 소 키우는 남자. 직녀는 배자는 여자잖아. 배자. 그러니까 견우와 견녀는 뭐예요? 364일을 1년은 며칠이죠? 365일. 365일 연애질만 하고 다녀. 둘이서 놀고. 옥황현대가 놀래서요. 뭔가 할 일을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너가 안 하면 결혼은 뭐다? 너 364일 동안 소를 키워. 너는 364일 동안 배를 짜. 그러니까 하루만 만나게 해준다. 견우와 직녀가 하루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 언제 만나? 7월 7석. 그렇죠? 누구를 만나게 해줘? 오작교가 뭔데? 까마귀 오자. 까마귀가 뭐예요? 자, 길을 딱 만들어줘. 그게 7월 7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켜주기 위해서 뭐가 다리가 하나 필요해. 그게 바로 등기라는 거야. 등기. 그래서 등기. 원래 점유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니까 어때요? 어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몇 조로 가야 돼? 187조로 가야죠. 근데 점유취득시효는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등기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유일한 무슨 조항. 그래서 수번 세 번째 줄 거나요.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조항. 187조의 예조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우리 이제 첫 시간으로 둘째 시간 처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예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맞죠? 186조와 그 다음에 186조와 또 하나는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요거는 점유취득시효 186조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 되거든. 그래서 무슨 사항?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점유취득 그러면 187조 유일한 예정은 하나밖에 없어. 뭐가요? 점유취득시효.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는 여기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등기를 갖추면 이렇게 소급해요. 언제부터? 사실상태로까지 소급한다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로 소급해? 점유 개시시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작년에 실력 있는 사람은 다 떨어졌어. 민법, 특히 민법은. 작년에 실력 없는 사람이 뭐예요? 더 많이 붙어서. 그러면 이걸 까짓고 뒤집어보면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 실력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까짓고 뒤져보면 쉬운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그러면 실력 좀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만 몇 개 풀다가 깔짝깔짝 거리니까 틀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럼 작년에 민법이 된 사람은 기초 체력이 강하고 뭐요? 천천히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 급한 사람들은 작년에 민법 좀.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는데 시험장이 쉬웠는데 민법이 왜 어렵느냐? 기초가 더 어렵다라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작년에 어떤 형님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실력은 있어요.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왔는데 민법 가서 4, 50점이 남은 이유는 뭐냐?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눈물을 흘려버리네. 무효 취소가 뭐야?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사실 무효 취소가 아는 게 없다라는 거야. 알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더 어렵다라는 거야. 까짓고 뒤져보면. 그러니까 제발 그래서 제가 뭐예요? 하나씩 갖추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야. 다 합격해야죠. 합격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설파할 사람이야. 떨어지면 아무도 설파해 줄 사람 없어 선생님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만 설파해 준다고. 그러니까 제발 기초 지식부터 갖추고 하나씩.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187조 유일한 예정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 취득시효. 오케이. 이번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187조 줄쳐놔봐요. 187조 상속, 공영징수 판결을 현관 변천하여 판결은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187조를 뭐라고 그래? 처분 요건주의다라는 말. 그러면 187조의 논점은 뭘까요? 논점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한 거야. 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가로 1번 가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상속, 공영징수, 자로 넣고 수용이죠. 자, 이 판결이 이제 논점이야. 자, 판결은 오른쪽 가봐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 다음에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거기 판결의 종류 앞에다 확정 판결이라고 써요.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그러면 저 종류는 무슨 판결이 있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니까 판결의 종류 그러면 우리 형님들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아세요? 이행, 확정, 그 다음에 형성. 아니야. 확정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야. 확인 판결.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봐봐요.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1억을 뭐다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 청구 취지의 부당이득이 발생이 형성된다. 뭐요? 형성 판결. 그래서 우리 민사재판은 결론이 3개밖에 없어. 이행하라, 확인하라, 형성된다. 이렇게 판결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봐봐요. 이행 판결은 왜 날려요? 이행 판결은 왜 줘요?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이미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186조네요. 확인 판결은 이미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효 취소를 확인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다? 186조. 형성 판결은 법원에서 권리를 형성해 주거든. 몇 조다? 187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근데 형성 판결에서 대표적으로 거기 행강편 하나 써놔요. 바로 세 번째 줄.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찾았어요?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서 공인중개사의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26회 때 갑니다. 잘 들어봐요. 다음 중 공동 소유 형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에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몇 조로 빠져? 187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별표 3개. 이게 이제 기초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초만.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은 186조 사이도 중요해. 7조 사이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결론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확정 판결의 종류 세 가지를 외워놔야 돼. 기초 재력을. 확정 판결의 종류는 무슨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러니까 이해가 됐으면 이행 판결은 이제 이해됐으면 186조. 형성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라.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인가하라. 그러면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방망이 3번 두드려. 뭐가 튀어나와? 땅땅땅. 확정 판결 시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N쪽이네. 216페이지 3번 가서 자, 형성 판결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읽어봐요. 판결이 확정될 때. 그렇게 돼. 자, 4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경매가 나오죠. 경매는 몇 조로 빠져? 187조로 빠지죠.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해? 경락대금 완납시. 이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 간호 5번은 무슨 규정이 나오죠? 기타 법률 규정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방주에 써요. 자, 기초인문에서 이미 한번 했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기초 체력을 다져보자고요. 자,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공통 소멸사유. 자, 1번. 자, 크게 써요. 포. 자, 소. 자, 4번째 공. 5번째 몰. 자,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가 몇 개가 있느냐? 읽어봐요. 멸포, 소공, 몰이에요. 멸포, 소공, 몰. 자꾸 써가면서 암기해봐요. 멸포, 소공, 몰. 자, 뭐라고요? 멸포, 소공, 몰. 멸포, 소공, 몰. 자, 멸포, 소공, 몰.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조그만 다른 색깔로 읽어봐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요거는 혼동, 몰수.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완성해봐요. 멸포소공 혼몰, 멸포소공 혼몰, 멸포소공 혼몰. 멸이 뭐라고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그죠? 몰수. 자꾸 이제 쓴 사람은 자꾸 외우고 계셔요. 멸포소공 혼몰. 자, 여기에서 혼동이 이제 자주 출제되고요. 별표 3개짜리고요. 자, 별표 3개짜리고. 자, 그러면 요거 읽어봐, 이제. 멸실이 뭘까요? 자, 법률 규정이라고 써. 법률 규정. 자,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포기는 법률 행위. 자, 법률시효는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 자, 물건의 공통 소멸사유 요거 모르면 민법 교수님도 뭐예요? 야단 맞히는 거고 본인이 6정리를 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요거 6개는 모르면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이거는 알아줘야 돼. 자, 읽어봐요. 멸포소공 험몰. 다시 뭐요? 멸포소공 험몰. 자, 여기 읽어봐 이제 얼마나 이제 기본기가 다져졌나 봅시다. 읽어봐요. 187조, 이거는 186조, 187조. 혼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혼동은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중 물건의 소멸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정답은
포기.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6개 오늘 집에서 기초 체력을 확실히 다져야 되고 이거 봐요. 멸포 소공 험멀. 다시 멸포 소공 험멀. 자 그럼 포기는 무슨 행위라고?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적어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유죄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기초인문 때 했으니까 유언유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이거는 기초체력이야. 기초체력이라는 것은 제가 암기라고 그래서요. 암기를 해야 기본기가 나오지. 기본기가 나오지.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봐요. 물건의 소멸 사이도 모르는 사람한테 187조 사이를 강의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형징수, 성동. 이거 읽어봐요. 멸포, 소공, 험멀. 여기에서 성격이 다른 거. 포기, 포기는 몇 조? 186조로 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기타 법률 규정은 급한 게 아니니까 그 옆에다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 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번에 이제 218페이지 3번에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까 그 옆에다 써요. 자, 보설, 이변, 처소. 자, 한번 써봐요. 우리 다 배웠으니까 복습한다는 셈 치고 보설, 이변, 처소. 보설, 이변, 처소. 뭐라고요?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여기는 설정부터 나왔으니까 가로 1번 뭐가 나와요? 설정. 설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자, 이거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가로 2번은 보조는 뭐예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별표가 5개짜리죠.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랬잖아. 주체의 변동. 자, 변경은 객체의 변동, 즉 권리 내용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자, 4, 5번은 처분의 제한, 별표 3개 놓고 처분 제한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권리.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죠. 다시 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다시 보설, 이변, 처소. 다시 보설, 이변, 처소. 자,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이고요. 자, 가로 7번 넘겨봐요. 자, 부동산 표시, 가로 열고, 써요. 가로 열고, 포제부. 저, 표제부라고 그랬어요. 좀 포제부라고 쓰지 말고 좀. 자, 표제부. 그래서 요맘때 꼭 뭐야, 한번 컴플레인이 들어오죠. 선생님 발음 똑바로 해달라고. 제가 언제 뭐야, 포제부라고 그래서 표제부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변동에서 봐봐요. 우리 표제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 올거는 권리죠. 그러면 권리 변동은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발생. 그러면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해야 돼. 제가 기초 체력은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전은 이제 아까 적어놨으니까 따로 적을 필요가 없죠.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오늘 목표는 거기까지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기 한번 펼쳐보시죠. 자, 프린트 한번 펼쳐보시죠. 오늘 받은 거, OX 15개 지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제. 자,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조제 맞네.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그러면 방조제 토지로 가 있어. 끝에 있다. 이 정도는 봐야 돼. 방조, 이걸 토지를 건물로 건처럼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토지라는 거. 그럼 1번은 오다 X다. 그렇죠. 자, 2번을 한번 가볼까요? 2번은 유류 저장된 거. 유류 저장된 것도 판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류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 자꾸 민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여요. 자, 유류 저장된 거가 민법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유류 저장된 거가 토지에 부합될 수도 있으나 단 유류 저장된 거가 애기 분당성도 갖추고 용도성도 갖추면 그때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거든. 그러면 유류 저장된 것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포인트는 뭐라고 써놨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렇죠. 원래는 유류 저장된 거 토지에 부합되거든.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2번은 오다 X다. 그렇죠.
자, 3번 풀어봐요. 3번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오면 안 돼. 잘 풀어야 돼요. 또. 자, 3번은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이죠. 노인정가 관리사무실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오네요. 애님 미쳤어요. X. 다음 주에 저 안 올게요. 그래서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X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네요. 4번 풀어봐요. 자, 부대설비죠. 부대설비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5번 풀어봐요. 5번. 자, 복도나 아파트 복도 계단 등기 능력이 없죠. 예,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러죠.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조금 전에 배웠네요. 자, 등기는 물건 변동이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은 아니므로 권리의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그 등기상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전송 요건주의가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주의. 자, 6번과 7번은 같은 맥락이에요. 등기 기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가 폐상하는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예요?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지. 자, 그러면 8번. 자, 이도된 서류에서 격려된 등기는 실체관계 줄쳐놓으세요. 실체관계가 뭐예요? 내용에 부합된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설사 이전에 이미 등기가 돼버렸더라도 그래서 오다 X다. 아니 무효다 그랬으니까 X 그렇죠. 자, 9번은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고 있어요. 건물이라는 게 키워드야. 건물의 건축 시기, 구조 등에 관해서 표제비의 기재가 실체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읽어봐요. 사회 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오케이.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좀 완화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10번은 어디가 포인트인지 잡아봐요. 자, 10번은 아마 민법 정책에서도 배웠을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고.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격려된. 등기가 격려된.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어. 그쵸? 실체관계와 부합한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자, 11번. 자, 이게 무슨 행위죠?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그러면 O의 X예요. 무효다 그랬으니까 X. 그렇죠. 자, 12번. 12번은 이게 뭔지 봐봐요. 12번은. 12번은.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원인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무효이면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말소 등기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게 바로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당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된다. 어때? X.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복 등기라고요? 진정명의회복 등기. 자, 그럼 아까 등기 청구는 봐봐.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물청. 이 채청이라고 그랬잖아. 또 그거 까먹었다. 이전이 들어가면 뭐라고? 채청.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그러면 요거는 이전이야 말소야? 이전이잖아. 근데 이거는 이전의 의미가 아니야. 말소의 의미지.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은 이전이 들어갔지만 이거는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야. 그래서 이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민법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전이 들어가서 채청이 하나, 물청이 하나가 있네. 뭘까요? 진정명의회복 등기야. 그래서 12번은 X다 오다. X 그쵸. 자, 13번. 자, 3개 지분 남았네요. 화이팅. 자,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양순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잘라봐요. 이미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이걸 무슨 생략 등기라고 그래? 앞에다 써요. 이게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중간이 아니라 모두 생략 등기. 우리 모두 생략 등기가 이미 돼버리면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죠. 그거는 무효가 된다. 어때? X. 그죠.
다음 주에 다 배울 겁니다. 자, 14번이죠. 자, 14번은 멸실된 건물의 등기 형지를 신축 건물로 등기 기록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무효 등기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물을 멸실했어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거는 5가 되는 거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맞죠. 자, 15번은 뭔가 한번 봐봐요. 됐어요? 요거는 1부동산 1등기 형제야. 원래는 한 부동산은 몇 등기가 돼야죠? 1등기. 그럼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로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일한 건물에 관해서 동일인 명의의 보전 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될 때 후등기는 유효가 아니라 무효. 자, 선등기가 유효야. 그래서 이거는 중복등기,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에서 파생되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5번은 X다 오다. X.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요 15개 지문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이걸 이제 기초 체력을 배양하면서 요런 지문들을 기본기를 배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자, 아무리 지금 이 기초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초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가셔서 아까 그 뭐예요? 애울 거는 애우고 좀 암기 좀 해와요. 기초 체력이라는 거 이런 게 안 되면 이런 지문을 해석해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일부터는 뭐예요?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온대요. 내일 이번 주부터 비 한번 오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하여튼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뵙도록 하고요.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